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캠핑 생활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올해 캠핑을 사실상 시즌 오프 하시는 캠퍼님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내년 봄까지 캠핑 장비를 동면시킬 준비를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오랜 기간 캠핑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관리와 보관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장비도 보관을 잘못하면 큰 손상과 파손이 생길 수 있는데요. 오늘은 올바른 캠핑 장비 장기 보관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캠핑 장비 중 텐트와 타프는 가장 자주 사용하는 기본 장비이면서도 얇은 천으로 되어 있는 약한 장비이기 때문에 보관에 더욱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무엇보다 사용 후 완전히 건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대로 말리지 않고 보관을 하시게 되면 거의 100% 확률로 곰팡이와 박테리아가 생기게 됩니다. 보관 전 텐트와 타프 스킨을 완전히 말려주시길 바랍니다. 텐트와 타프를 보관하실 때는 타이트한 보관용 가방보단 여유로운 메시망 등에 넣어주시는 게 좋지만 그런 게 없으시다면 최소한 가방을 열어두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폴딩 박스 같은 밀폐된 박스에 보관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밀폐된 박스에 넣으면 온도 변화에 따라 습기가 생길 수 있으니 절대 박스에 넣어서 보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폴대는 보통 스킨 안쪽에 둘둘 말아서 같이 보관을 하시는데요. 폴대 내부에 들어간 빗물이나 습기는 철수할 때 완전히 말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폴대를 따로 빼서 보관을 하시길 바랍니다. 폴대 내부의 습기가 폴대 연결선을 상하게 하거나 내부에 곰팡이 등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텐트와 타프의 보관 정소에는 물먹는 하마 같은 제습제를 같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텐트나 타프 위에 무거운 캠핑 장비를 겹쳐서 올려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스킨이 접힌 부분이 약해질 수 있고 또 폴대도 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사광선을 피하셔야 합니다. 텐트와 타프의 스킨은 직사광선에 오래 노출이 되면 색이 바래지고 점점 약해지므로 건조한 그늘에 보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침낭은 캠핑 때마다 사용하기 때문에 오염이나 냄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완전히 건조를 해주시고 그래도 냄새가 심하다면 세탁 후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오이털, 거리털 침낭은 오염이 심하지 않다면 오염 부위만 중성세제를 사용해서 간단히 세척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피해야 하는 보관 방법은 압축색에 강하게 눌러서 넣은 채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합성 충전재 침낭은 눌림이 덜하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침낭은 압축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보관 방법은 이렇게 큰 옷걸이에 걸쳐 놓는 것인데 보관이 여의치 않다면 침낭 구매 시 함께 제공한 보관용 메시망이나 넓은 보관백에 넣어서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직사광선을 피해서 제습제를 같이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자축 매트는 큰 오염은 중성세제로 가볍게 제거하시고 바람이 통하는 그늘에서 건조를 시켜줍니다. 보통 자축 매트의 보관 파우치는 매우 타이트한데요. 가능한 매트는 펼친 상태로 보관할 수 있다면 가장 좋지만 적어도 파우치에서 빼서 조금 여유 있게 말아서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캠핑 장비는 충전식 배터리가 내장된 제품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랜턴이나 서큘레이터가 충전식 제품이 많습니다. 충전식 제품에 내장된 배터리는 차가운 곳에서는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는데요. 특히 완전히 방전이 되면 수명이 급격히 짧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상온에서 보관하시고 월 1회 정도는 꺼내어서 재충전해 놓아야만 성능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건전지를 사용하는 랜턴이나 헤드랜턴의 경우에는 장시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실 때 반드시 건전지를 따로 분리해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대로 보관 시에는 건전지에서 누액이 발생하여 비싼 캠핑 장비를 고장내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등유난로는 관리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난로 내부의 등유는 모두 빼주셔야 합니다. 난로 내부의 기름통은 밀폐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의 등유가 변질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캠핑 후에 화력을 최대한 높여서 자연스럽게 내부의 등유가 소화될 때까지 기다려서 모두 소진시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난로 심지에 타나물과 같은 찌꺼기도 함께 청소되는
심지 청소를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류용 난로 중에 건전지를 사용하는 점화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누액 방지를 위해 반드시 건전지를 빼주시길 바랍니다. 사용하고 남은 등유는 약 6개월 정도는 보관 후 재사용도 가능한데요. 반드시 인증된 불투명한 소재의 등유 보관통에 보관하여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많이 이용하는 스테인리스 코펠과 식기는 녹에 강하긴 하지만 조리 후에 남은 염분과 물기가 오래되면 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기 보관 전에 염분과 물기가 남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잘 닦아주시고 완전히 건조를 시키시길 바랍니다. 또한 캠핑용 식기나 코펠은 이렇게 밀착돼서 쌓아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이사이에 키친타올을 한 장씩 끼워주면 흠집 방지와 습기 제거에도 좋습니다. 일회용 김에 들어가 있는 실리카 겔 같은 걸 넣어주면 더 좋겠죠? 테이블과 의자는 부피가 가장 큰 캠핑 장비 중 하나인데요. 그러다 보니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가 가로로 눕혀서 겹겹이 겹쳐서 쌓아놓는 것입니다. 특히 의자나 테이블 위에 무거운 텐트 등을 올려놓는 경우 프레임이 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가능한 세워서 겹쳐지지 않게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부탄가스는 반드시 마개를 끼워주시고 직사광선을 피해서 시원한 곳에 단독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부탄가스 위에 다른 무거운 장비를 올려놓거나 눌리지 않도록 하셔야 하는데요. 자칫 가스 누출이나 캔에 변형이 생기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팩은 사실 소모품이고 모두 일일이 세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햇빛에 팩 가방을 열어서 완전히 말리신 후 보관 시에도 팩 가방을 열어서 그늘진 건조한 곳에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팩 가방에 스트링을 같이 보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스트링도 꼼꼼히 말려서 보관하셔야지만 곰팡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왜 맨날 나만 일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오늘은 기본적인 캠핑 장비 보관법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법만큼 보관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캠핑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